자, 마스크 쓰시고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한 10분 정도 늦어져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인생과 비즈니스는 뭐와 같습니까? 네, 부메랑과 같다라는 주제로 한 50분 정도 함께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영상 한 편 시청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수영 황제 펠프스의 언더아머 광고인데 그가 화려한 조명 뒤에서 얼마나 지독하게 연습하는지에 주목한 영상입니다. 사람들은 마이크 펠프스의 타고난 신체 구조를 보며 역시 성공하려면 타고나야 한다고 말하고 재능을 가지지 못한 자신들은 그저 안주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욜로나 소확행 등을 뉴 패러다임인 것처럼 합리화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건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6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같이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사람들의 현재의 화려한 모습과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지는 빛나는 순간들을 보며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일지만을 궁금해하지 그 무대의 뒤편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둔감한 편입니다. 스타트업 전문 유튜브 채널 2호를 보면 수십억에서 회사가치 수조 원에 달하는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한 인터뷰가 수십 편에 달하는데 실패와 좌절 없이 하루아침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번의 실패 후에 토스를 창업한 이승건 대표, 2번의 사기를 당하고 업계 1위 교육 인공지능 엔진을 만든 리드의 대표 장영준, 수억 원의 빚을 지고 결국 성공시킨 글로벌 서비스 스플라디오, 20번의 실패 후 120억을 투자받은 클래스 101, 전부 수년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온갖 좌절과 실패, 정부의 규제, 빚더미를 이겨내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 99%의 시간 동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치고 고된 시간들과 수많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말들을 이겨낸 후에야 겨우 1%의 불과한 시간 동안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I'm not afraid to die on a treadmill. You would not be outworked. I will not be outworked. Period. You know, you might have more talent than me. You might be smarter than me. You might be sexier than me. You might be all of those things. You got it on me in 9 categories. But if we get on the treadmill together, right, there's 2 things. You're getting off first, or I'm going to die. It's really that simple. High school dropout. Yes, your vocabulary count is deeper than mine. Yeah, absolutely. Yep, you look better than me. Suit, asymmetric look. Yep, you got me beat all day. You got me. Grew up on the other side of town. 2-parent, great network. I'm not gonna lie. You way sweeter than I am. You got all the stuff. You got it all. But you will not outwork me because your height has nothing to do with my work ethic. Your face has nothing to do with my work ethic. Your 2-parent background has nothing to do with my work ethic. You will not outwork me. On your jet, you will not outwork me. In your Bentley, you will not outwork me. And there are those of you in this room, the reason why this stuff ain't happening for you because you're getting outworked. Come on, call the best motivational speakers in the world. Give us 7 days. Let us go all over the world and speak. Come on. While you in the green room putting on your makeup, you will not outwork me. I'm being real. You will not outwork me. 자, 보셨죠? 자, 오늘 PSTC 8주차입니다. 오늘 수료식이고 토요일 날 PSC 18기 수료식이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쫓겨서 사실 드렸어야 되는 강의 내용인데 오늘 좀 따로 그 내용 12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809는 6이고요. 711은 0이에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그러시죠.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속으로 더하고 곱하고 빼고 막 그러고 계시죠? 도대체 저게 뭘까? 자, 이게 의미하는 건 숫자 안에 동그라미 수예요.
2580은 그러면 답이 뭐예요? 2죠. 동그라미가 8의 위아래로 있죠. 2개. 근데 우리는 왜 더하고 나누고 했을까요? 빼고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생각의 틀이 이걸 못 풀어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요. 내 고정관념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인간은 뭔가 새로운 걸 보고 들으면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뇌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생각하고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뇌는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인지한답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본능이고요. 그래야 뇌의 주인인 우리 주인이 번거롭질 않아요.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면 뇌는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변화하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왜 못 받아들여요? 이 사업을 왜 안 해요? 거절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현실에 다 안주하고 살아요. 그래서 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원리로 되어 있는 이 사업이 어렵게 느껴져요. 안 해본 거예요. 두렵고 또 변화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업은 뭐예요? 생각의 변화, 사고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업이 쉬워지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한 자세를 만들어가고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혹시 지금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러죠? 자, 삶에 문제가 있나요? 하도 많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문제가 없는 분 있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왜 걱정하시나요? 문제가 없는데 왜 걱정하세요? 그렇죠. 저 다시 여쭤볼게요. 당신 삶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있어요. 있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가요?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있어요? 그렇죠. 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근데 왜 걱정하죠? 네, 왜 걱정해요?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음,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의사인 조지 월튼 박사가 왜 걱정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런 얘기해요. 자,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걱정이래. 기우라고 그러죠. 우리가 4층에서 지금 있죠.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죠.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을 우려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30%는. 그리고 22%는요. 매우 사소한 거예요. 걱정해요. 아, 오늘 점심 메뉴를 뭘로 먹을까? 아, 저녁 메뉴는 뭘로 먹을까? 주부들 그러시잖아요. 끼니 때마다 걱정하잖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저녁 메뉴가 해결되나요? 저녁 메뉴를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나 마트 가서 장을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전부 뭐예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런 거 22%. 안 그런가요?
그리고 4%만이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 일요일 날 나들이를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오고 안 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내가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내가 결정지을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 불가항력적인 거. 이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가 안 오는 날로 다시 날짜를 정하면 되죠? 근데 걱정해요. 비가 올 줄 알면서도 계속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4%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에요. 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내로 장소를 옮기든지 날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일어나지 않고요. 이미 일어났고요. 아주 사소한 거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4%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월튼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걱정은 습관이고 병이에요. 걱정은요 습관이고 이건 정신병입니다. 걱정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4%만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이 들어설 자리에 뭐 하시면 돼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대신 집어넣으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다 보면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에 봉착해요. 근데 저도 지나고 보면 많은 리더분들이 지나고 보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었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요. 그걸 문제라고 보는 나의 시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장애물로 보는 내 생각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행착오와 실패라는 구렁텅이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그게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겪어내지 않은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역경이라고 생각되실 때 그 반대편에는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봐도 많은 성공한 리더분들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요. 이건 정말 정확한 얘기예요. 현재 내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 지금 내가 느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이 지나가면 나에게 굉장한 그게 긍정적인 결과로 주어져요. 그래서 어떤 결과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지는 문제 상황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거냐. 그래서 리더십은요.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겪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장애물, 문제와 맞닥뜨렸다. 그거는 나에게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걸 기꺼이 즐기시고 받아들이시면요. 그만큼 나는 성장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가 뭐라고 해도 휴먼 릴레이션십
사람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사업이에요. 회사가 아무리 좋고요. 제품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도요.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업은 그 시점으로부터 그 인사가 만사죠. 이 사업은 사람 관계 사업이에요. 그래 친구 따라 강남 가죠. 그렇죠. 관계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팀과 그룹을 형성해 나가면서 반드시 관계에서 갈등이나 마찰이라는 장애물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나면 나는 한 단계 성장해요. 자, 뿌리가 깊고 오래된 나무 고목일수록요, 쫙 줄기가 많이 뻗어나가고요, 잎이 무성해요. 그렇죠. 자, 이런 나무일수록요, 바람이 불면 잎새가 많이 흔들리고 떨어지기도 해요. 자, 나의 팀이나 나의 멤버십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매우 많이 생겨요. 그것은 이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멤버가 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너무너무 편해요. 근데 비즈니스는 성장합니까? 성장 못해요. 그리고 여기는요, 백인 백색, 천인 천색, 만인 만색이에요. 다 달라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들을 안 해본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나와 다른 환경과 지적 수준과 이런 삶의 궤적이 다 다른 분들이 만나서 하는 이 사업에서 나와 다른 분을 보고 나와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 모양이고 그분은 그 모습이고 나도 그냥 그 모습일 뿐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되게 혼란스러워하고요. 힘들어해요. 이건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인정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사람 바뀝니까? 바뀌던가요? 어려우신가요? 제가 쉬운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가 바뀌시던가요? 안 바뀌어요. 바뀌던가요?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요. 그건 천성이에요. 기질이에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시도해 보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천성은 안 바뀌어요. 타고난 건 안 바뀌어요. 아니 DNA 세팅된 유전자가 바뀝니까? 기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뀔 수 있는 건 뭐예요? 후천적인 인성. 선천적인 천성은 안 바뀌지만 후천적인 인성은 바뀔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잘 어울리고 인정하고 조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우는 거 아닌가요? 자녀분들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직장 가지려고?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를 깨달으면 이 사업 쉬워져요. 이 사업을 시작하셔서 뭐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배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배우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 또
가르치지 않는 비즈니스는 한계가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사업이 너무 가치가 있고 이 사업이 비전이 큰 사업이라고 느껴지시면 내가 뭘 배워야 되지? 그 배운 걸 어떻게 쉽게 잘 가르치고 안내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은 무조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알고 나면 더 이상 내가 그분에게 뭘 해줄 게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더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사업은 그래서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갈등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 갈등을 조율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독일의 군대에서는요, 막 그 누가 봐도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날 반응하지 말래요. 그 다음날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생긴 어떤 상황도요, 그거를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객관화. 그래서 많은 분들 내가 조금 잘못했어도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뭐 해요?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화시키는 과정을 거치자는 거죠. 그래서 뭐 해요? 먼저 경험 있는 업라인과 상담하시라는 거예요. 왜요?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3자가 객관적으로 보면 상황이 판단이 되죠. 그렇죠? 카네기 인간관계론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0세기 초에 미국 시카고에 가장 그 알카포네라는 조직 갱단의 두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도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돕는 복지가고 많은 좋은 일을 한 독지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갱단의 두목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인 그도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미국에서 보기 드문 복지가고 독지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돼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생각하고 말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들은 얘기는 그래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자기 이익에 부합된 자기에게 유리하게 편집해서 말하고 그 편집된 생각과 말한 거, 행동한 거를 우린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 갈등은 상담한 업라인 외에 누구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자, 며느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 시어머니의 딸이 있죠. 신우가 있죠. 그렇죠? 내 시어머니가 편집증이 좀 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우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신우이한테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 아무리 잘했어도 어떻게 해요? 흉을 잡아서 얘기를 전달해요.
그럼 시누이는 어떻게 해요?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올케라고 그러나요?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시어머니를 대변하죠. 대변하죠. 올케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혀 객관화되어 있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얘기를 듣고 며느리는 엄청 힘들어요. 어디에다 하소연해요? 남편. 저도 겪는 얘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도 겪고 있는 얘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3자, 4자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근본은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객관화되지 않은 사실을 본인 유리하도록 편집해서 누구에게 전달한 거예요? 시누이에게. 저희 사업 똑같아요. 왜요? 인간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딱 듣고 객관화시켜서 거기서 멈춰주면 거기서 끝날 일인데 멈추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전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업라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 특히 크로스라인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 하시면 저는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테러리스트의 하는 짓이 뭐예요? 남의 재산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무차별하게 공격하죠. 자, 우리 비즈니스 안에서 크로스라인의 의미라는 건 뭐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 비즈니스적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PB가 1점이라도 크로스라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크로스라인이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긍정적인 미팅이나 어떤 공식적인 저희가 배웠던 거 외에는 크로스라인과는 1점도 PB가 관계가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비즈니스적으로는요, 아무 연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근데 저희 뭐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하고 있죠. 크로스라인하고 상의하시면 안 돼요. 자, 크로스라인하고 상의했어요. 그 일을 풀어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와 업라인과 그 일을 풀어내야 돼요. 자, 길 가는 행인이 짱돌 하나 확 집어 던졌어요. 누가 맞아 죽어요? 개구리가 맞아서 찍 하고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크로스라인은요, 별 생각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나는 더 상처받아요. 골이 더 깊어져요. 근데 그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루트는 어디예요? 나와 스폰서와 업라인과 파트너예요. 자, 더 쉽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딸아이가 고3인데 옆집 아저씨가 자꾸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막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은 조언이지만 막 3번, 4번, 10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속이 좁든지 그 옆집 아저씨가 그러니까 오지랖도 한두 번이지요. 이게 횟수가 많아지잖아요. 미친놈 아니요? 이상한 놈 아닙니까? 이상하죠. 그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자, 들었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1,000만 원 넣으면 2,000만 원 준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한 건데 계속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인 것 같은데?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이상하면 앞서가시네.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러면 사기 안 당해요.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왜 사기 당해요? 이상한 얘기 듣고 근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얼마나 정직하고 정확하고 냉정하고 그렇죠? 콩 심은데 콩 나는데 안 그래요? 상식이 안 맞는 건 안 맞는 거예요. 예. 주의할 것은 빨간 글씨죠. 파트너에게는 never 결코 말하면 안 돼요. 파트너는 우리의 갈등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선택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혼란스럽거나 그분들이 비즈니스 해나가는데 불편한 얘기들은 그분들은 몰라야 돼. 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 초기인데 부정적인 얘기, 안 되는 얘기, 울트라 리버가 포장이 왜 그러냐는 둥, 나 그분한테 얘기 한번 해주고 싶어요. 똥은 아주 잘 나와. 똥은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비로 쾌변을 못 봐서 고통받는지 압니까? 근데 그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가 훨씬 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니까요. 안 그런가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하고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꿈이고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낫게 만들어 주지, 부정적인 얘기, 눈으로 보이는 거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사업 진행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시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실 때 이 사업은 커져요. 사업이 커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 마음이 커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커지고요. 관계를 이해하는 포용력이 커져요. 그랬을 때 이 사업은 성장해요. 그래서 감정의 혼란스러움으로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걸 이제요. 트랙 다 끌고 와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분위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전에 들은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또 나만큼의 분노가 또 다른 사람이 새로 시작돼요. 그럼 이제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며느리는 이미 친정 엄마한테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얘야, 덩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근데 요즘에는 내 인생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그 꼴을 보고 살아? 근데 사실은 예, 참으면 안 참은 사람이 더 힘들어요. 참는 사람은요,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이제 그 사람도 그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럼 참았던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본인도 겪고 느끼고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뭐 승패를 떠나서 누가 이긴 사람이에요? 참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결국 모든 성공한 사람은 참은 사람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갈등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몸이 어디가 아파요. 그 증상만 보잖아요. 근데 뭘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운동을 안 했는지, 내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처, 그 증상에만 집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뇨 환자가 발현한 상처만 치유해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일이 생기죠. 자, 그리고 스폰서와 업라인이 마찰이 일어났다면 자, 이런 마찰은 보통 힘겨루기죠. 힘겨루기. 누가 잘나셨는지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우선 마찰이 일어났는지 원인 생각해 보고요. 원인 생각해 봐야 돼요. 원인. 두 번째. 자, 업라인의 말을 충분히 일단 먼저 들어야 돼요. 상대 얘기를, 자, 우리가 그냥 자영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 승진이 늦고 회사에 잘리고 그냥 장사 안 되면 돼요. 돈 안 벌면 돼요. 그죠? 근데 저희 사업은 시작부터 상대 얘기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없으면 참 이 사업이 앞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 입장을 이해하도록 진솔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죠? 뭐가 먼저예요? 상대 얘기 먼저 들어보고 내 입장을 이해하도록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 필요하죠. 그러죠? 자, 세 번째. 어쩌면 서로 다름의 차이로 마찰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되게 오해일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죠? 처음에 상대가 그럴 거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확 가버려요. 그랬을 거야? 그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고 갈등이 더 커지죠.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치고받고 하더라도 대화해서 이렇게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진짜 치고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서로 대립된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 일단 내려놓고 왜 내려놔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당하더라도 내려놓더라도 뭐 때문에 내려놔요?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돼. 그렇죠. 뭘 위해서요?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서. 그것만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예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에요? 파트너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스폰서들은 기꺼이 말을 아끼고 내려놔야 돼요. 왜요? 나는 누구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난 누구의 파트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돼요. 실망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할 수 없어요. 변화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아야죠, 뭐. 지구 부자 되실래요? 이기고 가난하게 사실래요?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어, 사랑에 대한 15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네 개가 사랑은 참는 거래요. 오래 참고 성내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화내지 않는 건 뭐예요? 참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참아내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15가지 표현 중에 4가지 표현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리 진짜 3개면 살인까지는 아니어도 관계가 단절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안에서 계속 배워나가면서 어느 시점에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모난 곳, 뾰족한 부분. 그럴 수밖에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보다 타인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시스템의 정신세계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사랑해야 돼요? 배우자와 자녀, 가족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를 사랑하셔야 돼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웃과 국가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사랑하면 봉사하고 희생하게 돼 있고 우정이 쌓이겠죠. 아직도 하나 있죠? 자, 마찰을 해결하고 싶지 않거나 스폰서와 업라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어쩜 제가 더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관계가 개선되도록 마음의 문을 조금은 문틈을 만들어 놔야 돼요. 다 닫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은요, 항상 어떤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변화돼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이렇지만 조금 더 상황이 개선되고 잘 되잖아요. 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벌 만큼 많이 벌면 성공한 분들이 뭐예요? 나누잖아요. 나누지 않나요? 기부하지 않아요? 네, 먹고 살기 본인도 힘든 분이 기부해요? 물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만 되게 보편적으로는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나누기 쉽지 않아요. 특별한 어떤 자기의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 설정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의 문틈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 자신의 파트너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파트너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와 업라인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러죠? 안 그런가요? 예. 그리고 업라인이 스폰서가 나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했던 그 모습을 파트너에게 보여주고 스폰서나 업라인에게 보여주면 되겠죠. 아닌가요? 나는 왜요? 누군가의 스폰서이지만 누군가의 파트너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납니다. 내가 나라니까요. 스폰서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도 내 얘기고요. 파트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도 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인 거예요. 내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역할만 하면 스폰서 역할도 잘하고 파트너 역할도 잘하면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래서 자신으로부터의 그룹을 크게 성장시키면 돼요. 진짜 이 사업의 정확한 가치와 비전을 보셨다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셀프 리더가 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파트너분들을 좋은 리더십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고 속도를 내어 큰 그룹을 만드시면 돼요. 불평불만할 이유가 있나요? 있나요? 자, 불평불만이 있으시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그때 세계 대경제 공황을 맞았죠. 그래서 링컨의 초상화를 딱 걸어놓고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링컨 대통령이면 이 상황이 어떻게 판단했을까?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그룹을 크게 성장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니 자신을 트레이닝시키고 스스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스폰서와 업라인에게 해야 될 건 뭐예요? 예, 감사해요. 땡큐는 그냥 감사고요. 그래티튜드는요, 영혼이 담긴 감사. 감사의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티튜드. 감사하셔야죠. 그러죠? 이 사업이 얼마나 간단한 원리로 되어 있냐면요. 나는 한 분에게 감사하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받아요. 그러니 주고받기 게임 아닌가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난 한 분에게 감사했더니 수없이 많은 분에게 감사를 받아요. 준 만큼 받죠? 받은 만큼 돌려받습니다. 이제 자신이 직접 그룹을 이끌어 리더가 될 시간이죠. 자, 그리고 자기 점검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 사업의 가장 큰 적은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상황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제거해내야 돼요. 그래서 나쁜 파티에 참여하시면 안 돼요. 나쁜 파티. 나쁜 파티. 어떤 파티가 나쁜 파티예요? 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나쁜 파티. 연민 파티. 연민 파티.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어 스스로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파티. 이런 분들 있죠. 피해자 코스프레. 나는 불쌍해. 난 외로워. 난 위로받아야 돼. 난 힘들어. 난 상처가 많아. 날 위로해줘야 돼. 연민에 빠진 분들이 한 연민 파티 빠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파티, 조롱 파티. 문제를 항상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의 파티.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원인을 나에서 찾아야 돼. 나에서 찾아야 상황도 환경도 다른 사람도 바뀌어요. 조롱 파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존심 파티.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파티. 자존심을 높이지 마시고 자존감을 높이세요.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고집쟁이 파티. 무언가에 대해 자기가 옳아요.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옳고, 그렇죠? 이 파티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고집이 가장 센 분이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근데 이런 분들이요, 나중에 당뇨나 암에 많이 걸려요. 아니 진짜, 아니 그래서 고집이 막 센 분들 보면요 다 지병이 있어요. 그 저도 그렇습니다. 자,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크로스라인 파트너 말고 누구에게?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객관화 시키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가고 싶지 않은 나쁜 파티의 리스트를 보면서 네 가지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있다면 당장 떨쳐버려야죠. 이게 원인이,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거예요. 자,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남들이 당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적었습니다.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신이 위에 3가지를 남들에게 해주면 돼요. 그러죠. 자,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주어라. 남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적었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남들도 똑같이 당하기 싫습니다. 내가 안 하면 돼.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남을 대하면 그것은 분명히 되돌아와요. 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몇 배로 커진다.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보내라. 미소를 지어주면 미소를 보내는 동시에 당신도 미소를 받을 것이다. 친절한 생각을 품고 친절한 말을 건네라. 당신은 친절해지고 친절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감사를 보내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감사를 받을 것이다. 짜증을 없애는 유쾌한 반응을 보내라. 유쾌한 반응을 얻을 것이다. 내가 긍정적인 자세로 남을 대하면 그것은 분명히 되돌아옵니다. 가장 보배로운 마음인 행복을 줘라.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다. 가치 있는 목적에 열정과 시간을 쏟아라.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마법의 요소인 희망을 줘라. 희망을 가질 것이고 앞날이 유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언어로 된 햇살인 환호를 보내라. 유쾌해지고 기운이 솟을 것이다. 명예와 칭송, 갈채, 승자의 월계관을 줘라.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칭송과 갈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이런 말씀하셨죠. 인생은, 비즈니스는 진정 부메랑과 같다. 왜요? 당신이 준 만큼 받기 때문입니다. 주고받기 게임 하셔야 돼요. 주면 받습니다. 그렇죠. 받으면 줘야 해요. 이게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신세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주는 사람 됩시다. 기버가 되셔야 돼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 오후도 생애 최고의 오후, 멋진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한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한 분씩 선물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소액으로 시작하면서 동안 정말 항상 마음으로 PSC하고 PSC 진행을 해주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까 제가 들으면서 진짜 주먹구 받기 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네, 항상 감사한 마음 제가 변함없고 그 19기 PSC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외국어유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교육위원장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셨거든요. 저 아무런 능력도 없던 사람인데 지금의 제가 있기는 교육위원장님 덕분에 제가 있는 거라 네, 감사한 마음 진짜 항상 변함이 없고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주시라고 제가 맹구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